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풀이부터 가볼 거예요. 이제부터 좀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겁니다. 혼동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본인 수업 영상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 영상이 좀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갑니다. 한 근이 x는 2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바로 안 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아래로 내려볼게요. 한 근을 x는 알파, 한 근을 x는 베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공통점을 좀 찾아보세요. 해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또 나와요. 밑에 가면 또 나오겠죠.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지금 여기 제가 뭐 왼쪽 문제는 당신이 풀어와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한 가지죠. 근을 줬어요. 맞죠? 한 근이 x는 2고 선생님 x는 알파면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몰라요. 모르예요. 네. 근데 한 근을 정확하게 숫자로 줬다면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아니죠? 얘는 숫자 아니고 얘도 숫자가 아니고 얘는 숫자고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 문제를 보고 있는데 숫자일 때 근이 주어졌을 때 숫자일 때와 문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일 때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뭘 대입합니까? x 자리에 그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이해가요 혹시? x 자리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여기다 2 넣으면 2a 빼기 8은 0이죠. 맞나요? 여기서 1차 방정식 그냥 간단하게 푸는 거 이해 가실까? 이렇게 마이너스 4 넘겨서 4 a는 2 괜찮니? 그래서 a는 2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거고 저도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원하는 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가 나만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쳐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쓴 답을 뭐 지금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왜? 소거를 하게 되면요 이걸 보고 소거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지우는 거라고 하는데 답이 아닌 걸 지우는 거 괜찮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작정 뭐 잘못 지운다든가 했을 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풀고 A 값 구해주고 다른 한 근 구해주고 이런 걸 조금 더 원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다른 한 근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그래 대입 x는 2에 대입하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대입하라고?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뭐 어쩌라고? 그 다음 뭐 어쩌라는 거야? 자, a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그대로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4, 2,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정답이 2가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맞는 이제 그 값이 나왔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짝대기를 그었을 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 또는 마이너스 4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준이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냐? 이걸 보고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4, 2 이렇게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여기다 는 0 써주고 1차 방정식을 풀든 아니면 여러 번 이러한 식들을 보면서 x는 마이너스 4, x는 2 이렇게 바로 가주든 이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4라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정답이 3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바로 677번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비슷한 문제인 679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왜 비슷합니까? 숫자가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상, 중 이런 거 쪼이지 마세요. 족밥이에요. 자, 뭐라고? 숫자가 나오면 그냥 x자리에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얘가 조금 더 띠꺼우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을 먼저 써줄게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까먹어요. 고등학생들도 까먹습니다.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인데 a 플러스 1의 제곱은 앞으로 안 넘겨도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줄게요. 자, 제가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이 총 한 5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을 해야 될 건 첫 번째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었고요. 그쵸?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것 빼고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괜찮나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렸던 게 이순환이었죠. 무슨 말이냐? 항이 지금 3개냐? 항에는 어떻게 구분해지나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더하기나 빼기를 기준으로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럼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순환하면서 가르쳐줬어요. 2칸일 때와 3칸일 때. 2칸이면 합차례 생각을 하고 3칸이면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 달라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3칸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얘네 셋이 아니라 다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인지 기억납니까? 공통으로 묶어줘라. 두 번째 합차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야씨 오랜만에 하잖아. 세 번째 완전 제곱식입니다. 괜찮나요? 네 번째 a로 치환한다. 다섯 번째 내림차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배우고 나갈 거야. 심지어 지금 5단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6단원에 있는 거야. 6단원에 있는 거 아닌가? 맞는데? 잠깐만요. 인수분해에서 배웠죠? 인수분해에서 했죠? 얘는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수분해에서 했는데 이렇게 5개를 쓰면은 풀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지금 2차 방정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인수분해 연장선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문제가 잘 풀려요.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어려우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a니까 2배 해서 2a 괜찮나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뒤에 거 제곱 괜찮나요? 그러면 계산을 정리를 마무리를 해보면요. 일단 a제곱은 차수별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2차, 1차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상수고요. 괜찮나요?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전까지 가르쳐줬던 거 다 까먹었어도 괜찮아. 내가 처음인 것처럼 차근차근 알려줄게. 자, 그러면 2차니까 a 제곱이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a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면 얘네들 사라지겠다. 그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될 테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 아이고 너무 빨리 갔다. 미안하다. 자, 얘를 제가 이거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한 거거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가지는 수입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2하고 1밖에 안 된다고도 했었어. 괜찮니? 기억나요? 혹시? 안 나도 괜찮아. 안 나도 괜찮아. 소수가 뭔지는 알죠? 몰라도 괜찮아.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보고 소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숫자가 이제 그 1의 자리에서는 2, 3, 5, 7이지. 괜찮니? 그래서 2, 3, 5, 7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바로 2, 1 이렇게 적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꿀팁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네. 그러면 짝대기 그어주고 괜찮니?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다. 괜찮나? 근데 얘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그치? 그럼 조금 덜 익숙한 걸로 해보자. 2하고 1인 건 알았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막 짝대기 크로스해서 얘 찾아주는 거 말고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 해볼게. 자, A 2, A 1인 것까지는 알았잖아. 그러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돼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A, 얘랑 곱해서 플러스 A면 큰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거. 2가 1보다 크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 그걸 예상을 해주면 조금 더 빨리 풀려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괜찮나요? A가 2 또는 A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개나 나왔네?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학생들이 A가 2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둘 중 하나를 못 골라요. 왜요? 둘 중 답이 뭘 것 같아? 맞춰봐. 찍어서라도 맞춰봐요. 시간 줄 테니까. 찍어서 맞춰도 인정합니다. 왜? 운도 실력이에요. 뭘까? 둘 중 하나거든? 답은? A의 값은 둘 중 하나야. 힌트를 줄게. 다 지웠다. 힌트 줄게. 첫 줄에 있어요. 첫 줄. 여기 첫 줄. 괜찮아. 오랜만에 하는 거야. 괜찮아. 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말해야 돼요. 쓸 게 없어. 이걸 텐데. 왜지? 그렇지. 정확해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식이 존재해야 되는데 A가 2가 된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아 버리겠지. 그래서 A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 줄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혹시 이거 기억날랑가 모르겠어. 1차 방정식에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등식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좌변과 우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거나 혹은 어떤 수로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 혹시? 마이너스 1로 곱해요. 양변에. 그럼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운 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꿀팁 뭐라 그랬죠? 소수. 이 새끼 소수예요. 그럼 3, 1 써요. 그리고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요. 아 맞네 이 새끼. 짝대기 그거예요. 3x 플러스 1 x 플러스 1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인데 그때 다른 근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요? 여기 이 문제를 좀 더럽지만 한 문장은 아니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대입할래? 이겁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A값 네가 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2차 방정식 푸세요. 근데 이 문제가 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에 A값 구하는 거 이거를 못 찾아서 그래서 상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걸 못 찾아서 괜찮아? 목이 좀 갔네요. 괜찮아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또 풀었을 때 교훈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뭐 노트에다 적어도 좋고 아니면 책에다가 적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A4 용지 같은 데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순환 있었죠? 그렇죠? 이순환 합차랑 완전. 그렇죠. 합차랑 완전 제곱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은 2차식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 2차식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 이 세 개 더불어서 인수분해 공식을 곱셈 공식을 까먹었다면 이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 두면 8단원까지 문제 금방 풀어요. 실제로 앞에 수업했던 분들도 여기까지가 막혔어. 이 4단원까지가. 근데 수업 시수가 조금 더 많고 길다 보니까 왜 빨리 끝났냐? 네. 자주 붙어 있으니까 덜 까먹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했던 이 4개 있죠? 그 4개만 외우면 뒤에 진도 금방 나가요. 뭐 물론 이제 8단원에서는 조금 역경이 있긴 했습니다. 8단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역경이 있긴 했지만 가볼게요. 2번 17번. 자, 이번에는 한 근의 문자로 준 케이스예요. 그쵸? 이건 숫자가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해요. 이거 싸그리 무시해요.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수분해 되는 얘 있죠. 얘 있죠. 이 식 있죠. 이 식을 그냥 이 식의 근을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얘 있죠.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괜찮아요? 얘 구해보면 아까 말했죠. 뭐? 말해주면 좋아요. 뭔 말하면은 발전하면 되고요. 소수. 이렇게. 그래서 짝대기 그어주면 x-2, x 플러스 1은 0이야. 근데 또 근이 2개가 나오네? 씨발?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2하고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뭔데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것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4,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네 짝대기 그거 주고 x-4 x 플러스 2는 0. 딱 여기까지 적었어. 그러면 4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치? 근데 그래, 이 중에 하나인 거 알겠어. 이 중에 하나가 알파야. 그치? 맞아요? 이 중에 하나가 알파, 이 중에 하나가 베타야. 괜찮니? 근데 알파 빼기 베타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물었어. 이게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해본 친구들 입장에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요. 알파의 종류가 몇 개죠?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종류 몇 가지야? 얘는? 베타는? 몇 가지야? 베타는? 정수 중에? 아니 얘 중에 하나가 베타야. 몇 가지야? 그치? 그러면 알파 자리에 2하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베타 자리에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이해 가요 혹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4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4 그리고 마이너스 2일 수 있죠. 이렇게 다 넣어보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 처음 해보니까. 이해해요. 처음 해보니까. 안 어렵죠. 당연히 내 기준에서는. 근데 처음 이거를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되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빨리 이거 언제 넣고 있어?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못해요. 난 너가 적응을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낼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적응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가운데 빼기가 있어요. 빼기 하면 마이너스 2죠. 빼기 하면 4입니다. 빼기 하면 마이너스 5예요. 빼기 하면 1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얘 절대값이래. 그러면 얘는 2라는 거고 얘는 4라는 거고 얘는 5라는 거고 얘는 1이라는 거죠. 그럼 답이 뭐겠어? 가장 큰 값이 뭐야? 네, 하나는 모르고 그쵸. 3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둘 중 하나만 넣어봐. 무슨 말이냐? 봐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 복습 영상 때 잘 보세요. 이거 복습 영상 어차피 너 잘 보잖아요. 열심히 잘 보니까 이때 조금 집중해주세요. 지금 이거 이해한 거는 좋아. 네가 혼자 손으로 풀어보면 좋은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냐? 그만큼 중요해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봐봐. 이거 잘 못해 애들이 다. 그래서
일일이 4개 다 넣어보는 거야. 근데 난 4개 다 안 넣어봐요. 왜? 가장 큰 값을 원했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가장 큰 거겠지.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봐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다고 볼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울려나? 이렇게 볼게. 봐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얘는 쌍플러스가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얘는 완전 마이너스가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플러스 2네 2 찾아주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찾아줘서 4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이 둘 중 하나 답이구나. 확실해지는 거야. 이해가니? 자, 678번 갈게요. 얘 또는 얘를 또 풀어야 돼. 얘를 또 풀어야 되는데 좀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지금 문제 유형을 보시면 문자로 주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복잡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면 됩니다. 복잡해요. 내용이 복잡해요. 왜? 시발 왼쪽에 그냥 다 넣어주지. 왜 이렇게 가로를 묶고 라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면, 제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저번에 너무 가볍게 설명을 했어가지고 왼쪽에 다 넘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전개를 해서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묶일 수 있다면 묶어주는 것도 좋아.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괜찮아?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는 뭐라 쓴 거야? x-4의 제곱 괄호예요? 괄호예요. 그러면 x-4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보면 전개해요. 2x의 제곱 빼기 12x. 괜찮니? 넘겨요. 그러면 빼기 x-4의 제곱인데 x제곱 그렇지. 천천히 해보자. x의 제곱 그치? 플러스 둘이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4x지. 그러면 2배 해. 마이너스 8x.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처음에 대신 이게 우진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방식이잖아.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처음에만 오래 걸려. 가면 갈수록 그냥 무의식 중에 2배 한다니까? 둘이 곱하고. 플러스 16. 그렇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다 바뀌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1은 넘어오면 플러스 11이 될 거고. 괜찮니? 그러면 이 친구는 싸그리 지워주고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2차부터 2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괜찮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밑줄 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했어. 밑줄 치는 것도. 왜? 그러면 푼 거 안 푼 거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8x니까 마이너스 4x. 둘이 해주면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근데 2, 3, 5, 7 뭐 나오겠어? 소수. 그치. 소수라고 해주면 좋아. 5, 1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써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맞네. 그러면 짝대기 그어주고 x 플러스 5 x 플러스 미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2개 다 물어봤어. 근데 이거 봐야지. 그렇지. 다 내봐야지. 너무 잘했다. 5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 끝 아니에요? 이 문제가 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까지 푸는 게 지금 위에서 풀었던 방식이죠. 이거를 대입해야 돼. 그래서 상 중인 거야. 왜? 선생님은 그냥 풀고 나면 5하고 마이너스 1이구나. 쉽네. 대입해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니네는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5 빼기 1이니까 더하기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2와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플러스 5가 나올 테니까 짝대기 그어주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해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해 잘했고 아마 유형 6까지 풀면은 유형 뭐 한 문제씩 푼다고 하면 유형 6, 뭐 두 문제씩 푼다고 하면 유형 미쳤나봐요. 한 문제씩 푼다고 하면 유형 7까지, 두 문제씩 푼다고 하면 아마 유형 6에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공통인근에 물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방식 똑같이 해볼게요. 자, 공통인근에 물었지. 여기서도 공통이 아닌 두 근의 곱을 물었지. 여기서는 이게 뭔 말이지? 공통인근이 이거래.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나는 이 공통인근이 하는 말을 모르겠어.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 방식 풀 수는 있지. 뭐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오래 걸리겠지만 풀 수는 있는 거잖아. 어떻게? 8, 2, 16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맞네. 짝대기 그어주고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8 또는 2네. 이렇게 빨리 나와주면 좋고 늦어도 괜찮아. 이거 소수네. 3, 1 먼저 적어줘. 2, 4. 그치 2, 4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왜? 마이너스 6 플러스 4 그러면 짝대기 그어줘.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와 2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좀 봐봐. 2 똑같네? 이게 공통인근이네. 답이 2.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득 생각이 들어야 돼. 씨발 공통이 아닌 두 근? 만약에 이 문제가 공통이 아닌 두 근을 물었다면 그렇지. 얘네들을 곱하라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681번은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굳이 안 풀게요. 뒤에 거 한 문제라도 더 풀게. 그래야 우리가 또 좀 이따 와가지고 또 한 문제 더 푸니까. 이 문제는 682번은 공통인근을 줬어 숫자로. 여기 보면은 공통인근을 구해라. 공통인 아닌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어쨌든 간에 근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근을 줬어. 왜 줬어? 식에 있는 문자 구하라고. 왜? 근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 근을 숫자로 주면 대입. 대입하면 얘 빼고 다 알잖아. 그럼 얘를 알 수 있지. 그래서 문제 풀면 되고 또 여기서는 얘 공통인근 여기 위에 있었던 것처럼 공통인근 구했어.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가 680번 문제인 거야. 근데 68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지. 근이 뭐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애가 얘의 근이래. 근데 얘 숫자잖아. x 대입. 그럼 이 새끼 하나 남네? K 깡보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RPM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너네가 풀려고 하면은 센수학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왜 RPM을 선택하냐? 센수학을 선택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를 니네가 못 풀어요. 센수학의 여기 중단한 마무리하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센수학은 뭐 A, B, C 스텝이거든요. 근데 C 스텝이 더럽게 어려워요. 중학생 기준. 그래서 RPM을 선정을 한 건데 RPM은 다행히 여기 유형 익히기에 있는 문제 짬뽕이에요. 숫자만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 문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한 문제만 더 풀고 일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중근에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근이라는 말이 뭔지 기억납니까? 자, 중근하면 완전 제곱식을 앞으로 떠올려 주세요. 왜? 같은 근에 간다는 거거든. 중근이라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만 3분만 집중해 봅시다. 같은 근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 거지. 왜? x-2의 제곱이면 x는 2가 근일 거잖아. 근데 x-2의 제곱이라는 건 x-2가 두 개 있다는 거니까 근 두 개가 다 x가 2라는 거지. 그래서 중근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 달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1번 문제가 그냥 바로 체크가 됩니다. 왜? 자, 이순환 기억납니까? 이순환 첫 번째 합차. 이 새끼 뭐야 그러면? 합차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은 아니야.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왜? 3칸이어야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칸이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걸러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안 가요? 얘가 3칸이네. 근데 얘가 3칸이지? 그러면 제가 또 말했죠. 2차 방식은 좌변으로 다 넘겨라.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인 거 확인하는 방법.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은 제곱이라고 했어요. 얘의 절반 마이너스 얘의 제곱. 이게 이건지 확인해요. 맞네. 이해갑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는. 이해가십니까? 똑같아. 얘 왼쪽으로 보내.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8 더하기 9가 될 텐데 얘는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인데 맞네. 마이너스 1의 제곱. 괜찮니? 얘는 선생님 얘는 근데 절반을 제곱하면 아닌데? 그럼 답인가요? 아니야. 왜? 얘는 2차식에 있는 케이스야.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얘는요 지금까지는 2차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었잖아. 근데 얘는 2차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풀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같은 수 2개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2 곱해야 되는 거 이해가죠? 그리고 여긴 1일 텐데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2x 빼기 1이 이렇게 된다면 얘가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크로스 있지? 크로스하고 똑같은 건데 2x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어? 4x 제곱 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 마이너스 2x 2배 해. 마이너스 4x 쓰고 이거 제곱했잖아. 똑같아. 그렇게 풀어주면 돼. 괜찮니? 그래서 얘도 맞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그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정답은 1, 5. 괜찮나요? 좀 이따 또 합시다.